어떻게 보면 이제 제 알림이 항의도 채널의 중요한 정체성, 중요한 그 콘텐츠 중에 하나죠. 바로 이준석 씨 소식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내란 국면에서 다룰 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라이브 3시를 할 때 이준석 씨 얘기를 다루는 편인데, 사실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내용들이 쌓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기자회견을 또 했잖아요. 주말 사이에 또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 내용은 차차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윤석열 만든 책임 없고 나는 새로운 정치 할 거고, 뭐 양당제는 너무 늙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바로 이준석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웃겼는데, 한마디로 이준석의 그 영화 준스톤 이어 원이 3월 13일에 개봉을 한대요. 이게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관객 수로 카운트가 되잖아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남천동 형들도 볼 거고 이거 볼 텐데 이 나도 봐야 되는데 이걸 근데 제가 영화관 가갖고 보기가 좀 일단 이 자체부터 전 어마어마한 그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이거 언제 봐야 되지? 나중에 보면 이거 이거 빨리 봐야 돼. 나오자마자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거기서 얼마나 또 황당한 소리들을 떠들었는가를 하나하나 보고 해부를 해줄 텐데, 그 콘텐츠만 하더라도 진짜 한 3개월은 갈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관객 수가 또 한 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좀 고민인데, 아무튼 이거는 좀 현명한 의견들 채팅이나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 전 그래가지고 무슨 뭐 워낙 공짜를 좋아하니까 성상납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나, 아니면은 뭐 박근혜 2시간을 다루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1년 동안 이준석이 어떤 여정을 보였는지 이걸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 사실 너무 김이 빠졌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보시면은 반응은 처참합니다. 뭐 놀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준석은 나쁜 걸 너무 빨리 배웠다. 특히 이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인간 이준석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 좀 메시지 좀 잘못 잡은 것 같은 게, 물론 정치인 이준석이라고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지만 인간 이준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 정치인 이준석으로 치면 어쨌든 그 껍데기 결과물로 판단을 하니까 좋든 싫든 어쨌든 당대표 했고 어쨌든 배지 달았고, 그럼 정치인 이준석은 이제 그걸로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고, 정치인 이준석으로 하면 그거라도 그냥 그 껍데기를 가지고 대충 그냥 뭐 어떻게든 시간 끌고 뭐 해가지고 좀 유성 갔던 것도 좀 하고, 살이 빠진다 요 내용으로 또 한 20분 다루고 그런 거 좀 하고, 뒷부분에 이제 명태균 얘기 넣고 하면 정치인 이준석은 그러면 한 얼추 1시간 2시간 때려박을 수 있을 텐데, 인간 이준석은 뭐예요 도대체? 인간 이준석은 누가 궁금해하지? 그래서 그런지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펜코부터 가봤어요. 일단 이준석 씨의 본진인 펜코에 갔죠. 그랬더니 요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준석 영화는 펀딩으로 제작되나요? 좌파 감성이 느껴지는데, 이러니까 바로 비추를 받더라고요. 이거 원래 민주진영이 맨날 감성팔이 한다면서,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1배는 팩트, 5유는 감성, 이게 옛날에 저쪽이 오래전부터 밀고 온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팩트라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마디로 보수는 합리, 이성, 논리 약간 이쪽이고, 그 소위 저들이 말하는 진보, 좌파 이쪽은 감성팔이 한다, 뭐 떼법 정치한다, 비논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프레임 씌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런 걸로도 욕을 했던 게 바로 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준석이 이걸 하네 하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좌파 감성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랬더니 바로 또 팬코요. 이 춘천지 이들은 못 참죠. 네가 뭔데 우리 준석이 형을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비추를 누르더니, 아니다, 이미 다 제작된 게 나오는 거다, 무슨 펀딩이냐, 영화가 아니고 다큐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펀딩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팬코 사이트에도 막 펀딩 하겠다고 막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준스톤 이어원이라면서 저렇게 뭐 금액이 막 2,500만 원이 모였다. 목표 금액을 보니까 3,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 뭐 준스톤 이어원, 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감성 맨날 욕한 게 누구였나 싶을 정도인데 이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네들이 또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은 좌파라고 또 욕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아무튼 보면 이게 뭐 좌파 우파의 문제는 아니죠. 참고로. 제가 뭐 그 말이 맞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얼토당토하는 세계관이 너무 우스워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야, 또 저렇게 1,000원부터 2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일단 차치하고 200만 원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준석 영화를 만드는데 누가 200만 원을 쓰면 뭐를 줄까? 도대체 뭘 해주길래 200만 원이나 받을까? 보니까 다른 건 별거 없더라고요. 시사권 10장에 후원자명의 기재 특별시사회에 이거에 200만 원 태우는 건 말이 안 되고 뭘까 하고 보니까 포토카드 그리고 프리사이즈 티셔츠 한마디로 야 이거 얼마를 태운 거예요 여기에. 포토카드 이준석 포토카드랑 지금 프리사이즈 티셔츠로 해가지고 200만 원이 진짜 대단하다. 심지어 여기 2명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 200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게 박근혜한테 정치 배워서 이게 창조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박근혜 퀴즈로서 창조 경제를 또 인상 깊게 배웠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리고 펜코 반응을 좀 더 보겠습니다. 펜코는 이준석 지지자들 준천지죠. 준천지가 많아서 언짢을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맨날 욕을 해놨잖아요. 맨날 그 민주 진영을 그렇게 욕을 해놨으니까 좌파 감성이 좀 그렇다. 약간 좀 짜친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다른 유저는 이런 말 합니다. 이준석 펀딩 100% 간다. 100% 돌파한다는 얘기죠.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거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3,500만 원이 그럼 어느 정도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리의 김대중 4억, 문재인입니다 14억, 그대가조국 26억. 근데 이준석 3,500만 원.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이준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 이들을 막 마치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뛰어난 하버드 천재, 대한민국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둘도 없는 천재, 이런 식으로 저들은 띄우고 있는데 근데 3,500만 원이 뭐냐고요 그럼 또.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35억을 한번 때려보든가요. 이러니까 뭐 갑자기 자기들끼리 또 뻘쭘했는지 3,500만 원만 넘으면 돼. 대선 캠프 후원이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왜냐면 이게 금액 비교가 누가 봐도 될 것 같으니까 남천동 같아서 가만두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3,500만 원은 그냥 못 펼치니까 돈은 더 안 쓰는 거야. 더 쓸 수 있지만 돈은 요거는 3,500만 쓰고 나머지 이제 캠프 후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연막 작전을 또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당연히 이런 의문이 또 달립니다.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그동안 문재인, 이재명 보고 좌파라면서 욕을 했다는 거냐 하니까 이제 바로 준천지 튀어나오죠. 이걸 만든다고 좌파냐? 정책이 중요한 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정책이 중요했습니까? 이준석이 맨날 하루 종일 그 젠더 이슈 얘기하고 보고 타령하고 민주진영 사람들 막 조롱하고 심지어 같은 당 사람한테도 육모방망이 타령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카타르시스 느껴진다. 역시 우리 준석이 형은 쫄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띄워놓고 도대체 뭔 언제부터 정책이 중요했다고 그러면서 막 바로 또 찌까리 북요견 이런 워딩을 씁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DC 새로운 보스상 갤러리가 또 있어요. 여기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웃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사상은 그냥 골수우파라 그러는데 하는 거는 뭐 좌파처럼 하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는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 또 뭐가 올라왔냐면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지금 저런 식으로 후원 플랫폼을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은 원천 금지돼 있다. 그래서 월요일에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다고 드러나면 바로 고발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알아서 저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준석의 뭐 정치인 이준석도 아니고 인간 이준석이라고 했을 때 뭔 내용을 보여줄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윤석열을 만든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구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냐? 윤석열의 부정선거론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저급한 논란이다. 국제적 망신이다. 아니 근데 저런 인간인 걸 뻔히 자기도 알았다는 거를 윤석열 나락가니까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윤석열은 여론조사 볼 줄도 모르고요. 김건희 뭐 문제가 심지어 김건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도 못합니다. 참고로. 그러면서 뭐 실제로 당시에 뭐라 그랬었습니까? 김건희가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되면은 뭐 호감도가 오른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님은 막 가족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새로운 시대의 인물인 것처럼 그리고 언플하고 있지만 실제 이준석의 정치인 이준석 뭐 인간 이준석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채워줄게요. 정치인 이준석 그러니까 이 영화 펀딩 받는 거는 그 인간 이준석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재밌게 볼게요. 정치인 이준석은 제가 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이렇게 퀴즈로 정치판에 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 막 아빠 찬스 얘기 많았죠. 근데 그럼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심플하게 박근혜 퀴즈로 정치권에 왔고 왜 왔냐? 2시간 박근혜랑 2시간을 얘기해 보니까 야 2시간이 아주 컸다. 이 박근혜한테 내가 홀라당 넘어가서 박근혜 2시간 때문에 내가 2년을 바쳤다. 이게 정치인 이준석의 이제 전반기입니다. 데뷔죠 데뷔. 정치인 이준석의 데뷔한 거는 이 박근혜 그 사실 윤석열 등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대급 무능하고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그러다 이제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 때문에 나가리 났던 박근혜 같은 사람한테 바로 홀라당 넘어가서 정치권에 입문한 이준석 씨의 이제 데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치는 또 어떤 식으로 해왔냐? 정책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까 팬코에서도 막 정책 얘기했다고 하죠. 아직까지도 대선에 나온다는 인간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분뇨차? 이거 아까 제가 뭐 분뇨견 뭐 저쪽에서 댓글 나는 게 다 이런 맥락이에요. 분뇨차 특정 안 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긁힌 것 같다. 이게 긁긁거리고 다니는 거 있죠. 님 쫄튀? 쫄아서 튀었음? 님 긁혔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왜 과거 키보드 워리어 그 키보드 900타 흑역사를 깎겠습니까? 저도 저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이가 10대 때예요. 10대 20대입니다. 20대 초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가 너무 쪽팔린데 나이 40 먹고 저러고 살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야, 난 양반이었구나. 나는 진짜 야, 인간 이준석이 바로 저런 모습 아닙니까? 키보드 워리어 그 자체인데 나이 40 먹고 자기가 청년을 대변한다면서 긁긁거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 맨날 긁고 다니면 저렇게 긁혔네 만에 맨날 저 코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준석 정치의 이 좀 중후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삽질하던 거 심지어 그마저도 자기는 삽질 안 하고 뒤에서 코 파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그 똥개라고 불리는 이준석의 민낯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자기는 맨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말만 하고 실문 딴 사람 시키고 그러다가 책임질 상황 오면 바로 손절하고 그렇게 해서 떠난 측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정치인 이준석이고 인간 이준석이고 그냥 시끄러 임마. 이게 그냥 이준석의 그 자체입니다. 영화로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5글자면 끝나는 건데 인간 이준석 시끄러 임마로 모든 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렇게 자기가 말로는 막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개혁신당이 뭐 어떤 진짜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처럼 허세를 부리더니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이준석은 또 뭐하고 있냐? 다음날 신문 1면을 차지하기 위한 고민만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랑 토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황교안 씨랑 토론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준석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또 그럼 볼 필요가 있냐? 야 이거 황희도 네가 그냥 전신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싫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측에서도 맨날 민주당 깔 때 막 지지율 갖고 오죠. 그래서 MBS 최근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뭐 이재명 31% 이거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뭐 압도적이고 안 볼게요. 키포인트는 이준석입니다. 보시다시피 MBS 호감이 가지 않는다. 맨 밑에 있어요. 이준석. 일단 호감이 간다도 13%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한동훈한테도 안 돼요. 한동훈한테도 안 되는데 키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 지지율 올린다고 치자고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 맨날 이재명 대표 비호감 거리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정작 자기는 82%예요.
다른 사람 보세요. 심지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들도 70%대인데 이준석은 82%라니까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근데 이준석 말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팬코만 보다 보면은 야, 이준석은 진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진짜 대한민국이 역사에 남을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팬코 여러분. 그래서 저 하나 가지고 또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서 1월 23일자 기사 나온 걸 인용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8, 김문수 14, 이재명 대표님 안 볼게요. 그냥 오로지 이준석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준석 저기 121 보이시죠? 저기 빨간 박스 안 보이실까봐 저기 오른쪽에 이제 이준석 121,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까고 무시하던 톰과 제리 타령하던 안철수 423입니다. 안철수 씨랑 비교가 안 돼요. 이준석 야, 이준석 3명을 해야 지금 안철수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25년 1월 4주 기준입니다. 이준석 1, 안철수 3. 그러니까 이준석 3명분이 안철수인데 이준석은 왜 그렇게 안철수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준석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저나 신인규 변호사나 뭐 이런 쪽에다가 열등감 타령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준석 씨가 안철수 씨한테 열등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20대, 30대 이 지지율은 다르다. 딴 데서 좀 깎아먹어서 그렇지 이건 다르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봤어요. 18, 29세, 30, 39세까지 요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박스입니다. 당당하게 1, 2. 이게 무슨 5점 만점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살짝 좀 와보면 이재명 22, 24 돼 있죠. 이게 무슨 5점 만점짜리가 아닙니다. 보시면 이준석 1, 2예요. 1, 2. 아니 근데 자꾸 온라인 그 커뮤니티 같은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지령 내려가지고 우르르 좌표 찍고 다니니까 유튜브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무슨 꼴도 보기 싫은 주황색 뭐 오렌지 그거 막 자꾸 이모티콘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도배하고 다니니까 거기서 보면 이준석 지지율이 한 250% 되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맨날 그렇게 민주당에다가 무슨 뭐 장성철 씨도 맨날 그러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부정하지 말고 민주당 니네나 잘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장성철 씨랑 이준석 씨한테 늘 돌려주고 싶다니까요. 아니 나와가지고 이상한 양비론 펼치면서 이재명 대표 자꾸 그 정치적으로 사법 리스크 운운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준석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싶으면 이준석 지지율 올릴 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좀. 나와갖고 그런 짓거리 하니까 더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이 준자만 나와도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 지금 82%가 비호감으로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는 최근에 좀 이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었다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친히 24년 6월 것도 갖고 왔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중 비호감도 1위는 이거 한국갤럽 내용이에요. 참고로 24년 6월 어떤 결과가 나왔냐. 보시다시피 당당하게 1등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호감도가 아니라 비호감도죠. 비호감도 1위 이준석 61%. 야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 운운했는데 요 50%대와 60% 이준석 씨가 1등을 찍었어요. 그리고 호감도는 어떠냐? 호감도는 이준석 27%. 저 맨 끝에 있죠.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팬코 입장에서는 야 이거 호감도를 원래 위에 하고 비호감도를 뒤에 하지 누가 이거 비호감도를 앞에 쓰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준석 호감도가 61%다. 이러고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준석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거대 양당판을 흔들 정책에 주목을 해달라. 죄송한데 님이 무슨 정책을 얘기하든 말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게 현실인데 뭘 저렇게 자꾸 무슨 뭐 민생 경제 과학 기술 AI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맨날 뭐 지금 무슨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부류랑 지금 막 싸우는 게 좋아갖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이래도 순서라는 게 있고 투트랙도 지금 해서 민생과 경제 막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대응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저렇게 언플만 하는 그 기술만 부리는 게 이준석 씨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뭐 영화에 좀 담겨 있으면 제가 그래도 평점 1점은 주진 않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과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만든 책임도 안 지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호환마마 타령하면서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 지금 뭐 계엄이 뭔 소리야?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과거에 갇혀 있어? 민주당이 또 과거에 갇힌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걸 어쩝니까? 실제로 내란이 벌어졌고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근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도 안 지고 사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준석이 지금 마주한 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일단 허은하라는 벽도 최근에 만났죠. 허은하 씨가 툭 치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안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명태균 리스크, 이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리스크를 덮고자 자기가 빨리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 대한 수사를 멈출 수가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지금 대선 주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나중에 또 서사를 써서 튈라고.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명태균의 명자만 꺼내면 나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나는 AI 과학기술을 얘기하는데, 님들은 여전히 명태균 얘기만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쟁화 싫어하는 거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튈라고. 이런 속보이는 짓거리를 하면서 무슨 하버드 천재라고 진짜. 아휴. 키포인트는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 내부 분란도 어마어마한데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전 개혁신당 이제 정치인이 개혁신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내부 싸움 난 거 보면서 허은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진짜 힘들었겠다. 하지만 키포인트는 뭐냐, 요 글 쓰는 걸 보면 허은하 씨가 타깃이 아닙니다. 지가 지껏 퍼다가 지가 쓰고 여론 조성하고 한심 그 잡채. 이상한 커뮤니티, 팬코죠, 팬코. 팬코를 이제 안 봐도, 같이 안 봐도 돼서 너무 속 시원하다. 지가 지껏 퍼다가 쓰고 여론 조성하고. 아이고 이준석 씨. 그래서 막 샵 저 해시태그 한 거 보면 가관이에요. 찌랭이, 키보드 워리어, 뭐 이상한 커뮤니티, 자작 정치, 자작 나무. 그래서 이렇게 쫙, 제가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최악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실행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게 없다. 그래서 루저, 찌랭이, 애새끼 같음, 동탄 살지도 않는 것들이 호소하는 것도 웃김. 크크크. 이게 이제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허은하를 향한 총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준석 씨 쪽이었죠. 바로 이제 사격 정지를 외치는 겁니다. 이거 허은하 얘기로 하면 안 되고, 야 노예슬 저것도 관심 주지 마 그냥. 탈당해서 이준석 까고 다니네. 야, 쟤 이제 언급하지 마. 뭐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노예슬 씨, 뭐 신인규 변호사 등등, 저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야 저거 별것도 없어, 열등감 때문이야,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허은하 대표 측의 폭로를 보면 상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왜냐, 친 이준석계 그 사람들이 당직자들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디지털에 의한 위협 심각도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그래서 이준석 씨는 허은하의 벽부터 넘어야 되는데 2월 초 한 10일 안팎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하죠. 요 장벽을 넘으면 또 무슨 장벽이 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태균의 벽도 있고요. 지금 계속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아니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제 페이스북 차단을 뭐 갑자기 2001 기념으로 뭐 특별 사면 해주겠습니까? 저 페이스북 차단 이제 해제 기대도 안 하고요. 뭐 저랑 뭐 급 타령을 하든 진영이 다르니까 그냥 못 본 척 하든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현실 정치를 한다 그랬고, 심지어 이준석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과, 그런 막 토론 배틀, 여기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입증해가지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 씨한테 토론하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도망칩니까? 보수파리 사기꾼, 이준석의 양두구육이라면서 실제로 잡탕신당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럼 원래 이준석 씨의 스탠스면 뭡니까? 야, 니 나와봐. 야, 신인규 너 나랑 토론하자. 원래 이게 이준석 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준천지들도 이준석의 토론이 뭐 최강자여가지고 전부 다 도망친다. 아니 저도 토론하자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그런 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 놓고 아무도 도전을 못 한대요. 아무튼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가 정치 사기꾼 이준석을 생각할 땐 이낙연을 꼭 상기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도 비전도 가치도 없으니까 한동훈, 안철수 그렇게 욕하다가 자기 필요해지니까 또 러브콜도 보내고, 그러니까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장사꾼.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이 이준석의 정치 모든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잡탕을 만들었다가 지금 여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 또 얼마나 있습니까? 천하용인이라면서 그렇게 호들갑 떨었는데 지금 결국에 남아있는 건 천하람 이기인 아닙니까?
그들도 또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그 사이에서 또 분열이 없겠습니까?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분탕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또 잡혀 나와갖고 나중에 막 폭로를 하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언론에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1년 전에 제3지대 웃음거리로 만든 이준석, 이낙연 반국힘 반민주당만 맨날 얘기하다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 입장에서 이제 제가 짜증낼 수 있죠. 황희두는 왜 저딴 식으로 살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도 보고 있을 거 알거든요. 뭐 세보게리든 뭐 DC 일베 펜코 어디든 상관없는데 비판을 하려면 잘하셔야 돼요. 황희두는 왜 저딴 식으로 사냐? 무슨 얘기냐? 제 과거에 막 얘기를 하면서 저건 문제 있는 놈인데 지가 할 때 지편이 할 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남 잘못 물어뜯고 사실 아니면 그래서 땡땡은 어떤데요? 이러면서 넘어감. 요거 보면 인물 다 떼놓고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A를 얘기했는데 근데 님은 이거 아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화법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 그러니까 준적준 지금 저를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이게 다 화살이 이준석 씨한테 간다니까요. 아니 A를 물어보면 자꾸 꼴대 옮겨가지고 근데 민주당은 어떠고 그 실제로 이준석, 명태균 공천 범죄 관련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갑자기 박용진 공천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맨날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국힘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제3지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맨날 그 얘기만 되풀이하면서 그래서 이준석 씨 지지자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준석 씨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비판을 하시려면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준적준이 안 되는 모드로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제가 이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십수년간 뿌려놨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기의 소신대로 일관되게 정치를 해온 게 아니라 앞에 신인규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자기 유리할 때 휙휙 바뀌어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 어지간하면 거의 모든 게 준적준이에요. 진짜 모든 게 뭐 내로남불, 망신, 무능, 무개념, 무능 뭐 모렴치 뭐 이런 거 다 그냥 이준석 씨한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씨 지지하는 분들, 팬코 준천지들 뭐 마음껏 아무렇게나 비판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비판을 하려면 정확히 잘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황희두를 쌌지만 이준석이 맞는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게 차곡차곡 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씨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공식 플랫폼에서 제가 정중하게 질문을 했는데도 그냥 팬코가 와가지고 그걸 격추시키고 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막 나는 누구와도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신인규 변호사와의 토론 신청이라도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가셔서 나중에 뭐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막 이것저것 떠들면 신인규 토론 회피하지 말아라. 신인규의 토론 요청 더 이상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